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GI 연구원의 김유철입니다. 이름을 영어로 거창하게 지었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 첫 장이 참 고민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명확하거든요.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경쟁이 치열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AI 쪽에 보고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상황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항상 같은 페이지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달 초에 나왔던 이제 스테이트 오브 AI라는 리포트에서 한 장을 발췌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 송상훈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치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XAI나 아니면 오픈 AI에서 이제 성인물 AI까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 경쟁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외에도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이 이제 소버린 AI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다양한 투자와 연구 개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이 거기에 대한 발췌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우스 코리아 쪽에서도 내년도에 약 10조 가량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송 단장님 내용과 일치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사실 10조 원이 아니라 더 큰 규모들을 적어놓은 나라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대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더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은 목표만 제시돼 있고 실제 어느 기간에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LGAI 연구원은 과연 어떤 AI를 만들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산업 현장을 바꿔나가고 싶어하는 걸까요? 저희가 흔히 쓰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어드밴싱 AI for a better life, AI로 더 삶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은 선행 연구를 하는 이노베이션과 그 AI를 우리 일상과 산업에 잘 적용시켜서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자동차 레이싱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겠죠? F1이라는 단어는 되게 라이센싱이 검하게 걸려 있는 단어여서 자동차 레이싱이라는 워딩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자동차 레이싱을 보면은 그 속도나 그런 것 맞는 기술력 같은 거에 감탄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동차 레이싱카를 운전하거나 타고 싶어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조작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레이싱을 통해서 만들어진 AI 자동차의 이런 고성능 기술이나 혹은 안전 기술들은 언젠가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승용차나 여러 자동차들로 전달되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레이싱은 단지 기업들 간의 순위를 겨루는 경쟁을 넘어서 미래 자동차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AI의 파운데이션 모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글로벌로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최고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직접 써보시기에는 약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제 추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고 복잡한 답안을 내놓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한번 컨버팅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기술 혁신을 계속 해나갔을 때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LGAI 연구원에서도 이제 2021년 엑사원 1.0 버전을 처음 발표한 이후에 오픈 모델로 내놓게 된 3.0 그리고 국내 최초의 추론 모델 딥 모델을 거쳐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전 모델 라인업의 다운로드 수는 현재 800만 회를 넘어섰고요. 파생 모델도 3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모델로서 그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고요. 이런 내용에 기반을 해서 지난 9월에 나온 FDI 인텔리전스에서는 국가별 AI 모델 경쟁력 비교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3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저 3위를 찍을 수 있었던 저 모델의 점이 바로 지난 7월에 발표한 엑사원 4.0의 그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느 국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사실 그 나라의 AI 기술 역량으로 기술 역량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7월 15일쯤에 이제 엑사원 4.0을 발표하고 7월 31일에 드디어 이제 글로벌 리포트에 등재가 됩니다. 이때만 해도 한 11위, 12위권 정도 순서였는데 사실 이런 모델 경쟁은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순위가 약 20위 정도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모델 크기를 이제 4B 이하의 작은 모델, 그다음에 40B 이하의 스몰 모델, 이렇게 그다음에 뭐 미디엄 모델, 라지 모델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을 때 저희 엑사원이 진출을 했었던 이런 타이니 모델과 스몰 모델에서는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미디엄 모델이나 라지 모델은 글로벌 빅테크 대비 GPU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아직 도전하지 못했던 영역이고요. 다만 이제 작은 모델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기술력, 인재 그리고 데이터 확보 등을 종합을 해볼 때 이런 GPU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도 큰 모델에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GPU를 지원해주고 기업에서는 기술 역량과 뭐 인재, 데이터 등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아직 도전하지 못했던 저런 중급 규모 모델이나 라지 모델 규모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델이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전된 AI 기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의 질 개선이라고 썼는데 일상이나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야지만 우리가 그 성과를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LG AI 연구원은 무엇보다 이런 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할 단계들을 자동으로 추론을 해내고 그에 맞춰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그런 에이전틱 AI의 적용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사례 한 3가지 정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에서의 공급 스케줄링 자동화 사례입니다. 뭐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중국 대비해서 이런 이제 영업이익을 높이는 데에 많이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석유화학 산업을 보면은 이제 그 유조선을 통해서 납사라고 하는 원료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납사라는 게 성분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분에 따라서 이제 성분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성분에 맞춰서 우리가 탱크에 저장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 계획에 따라서 분해로로 이런 납사들을 잘 혼합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사실 이런 스케줄링하는 팀이 모여서 수십 년간 일한 전문가 분들이 이런 각각의 단계에 대한 스케줄링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3가지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자동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납사가 들어올 때 어느 피드 탱크에 담을지, 그리고 어느 탱크에 있는 내용들을 분해로로 전달하기 전에 어떻게 혼합시켜서 최적의 비율을 만들어 놓을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피드 탱크에 있는 원료를 어떠한 속도와 온도로 분해로에 공급을 해서 어떤 플라스틱들을 하나하나 생산해낼지와 같은 스케줄링을 자동화하고 있고요. 이 3개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을 해서 매일매일 최적의 스케줄링을 도출해주고 올해 5월부터는 이런 스케줄링이 이제 100% AI가 생성해낸 스케줄에 따라서 동작을 해나가는 완전 자동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스케줄링 하던 분들은 이제 더 다른 일들에 투입을 해서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풋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는데 아웃풋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해내서 매년 공장당 100억 원 이상의 추가 한계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소재 개발입니다. 우리는 산업 특화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소재나 신물질을 발굴하는 산업 특화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 그래서 어떤 화장품 원료를 좀 새로 찾아보고 싶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실제 LG 생활건강에서는 천연 효능 소재라는 것을 화장품에 많이 넣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효능 소재에 대해서 효과를 더 높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효능 소재가 더 피부에 잘 흡수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효능 소재가 우리가 다 씻어 내렸을 때 물에 잘 녹아서 더 친환경으로 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천연 효능 소재의 수많은 화합물들을 일일이 합성을 해보고 이런 효과들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테스트 기간이 한 2년 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내가 이 효능 소재를 좀 더 물에 잘 녹는 방식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전달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존재하는 소재들 중에 이 물질과 합성 가능한 물질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합성을 시켰을 때에 물에 더 잘 녹는 반응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유해한 화합물은 나오지는 않는지, 그리고 2단계 이내에 공정이 확보가 돼서 공정 효율성이 확보가 되는지 등을 이 모델이 합성 경로도 예측을 하고 합성된 결과물에 대한 물성도 예측을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하루 만에 6개 정도의 후보물들을 도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개만 실험을 해보면 되고, 실제 올해 중반부에 진행한 이 과제는 실제 6개 물질에 대한 효능 검증을 완료를 하고, 이 중에 1개 물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화장품 원료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화장품 원료 등록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우리는 제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앞서 보여드린 그냥 랭귀지 모델만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자 구조와 합성 그리고 물성을 학습한 그런 엑사원 디스커버리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이 모델을 오퍼레이션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우리가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 외에도 배터리 전해질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성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같은 신소재 신물질 발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분야에 특화된 모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엑스레이나 CT 촬영에서 의사가 눈으로 봐서 병변을 판단해내는 그런 AI 기술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엑사원 패스라고 하는 모델은 암 환자의 암 세포 이미지를 보고 이 세포가 어떤 DNA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기술입니다. 실제 DNA는 아무리 확대해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DNA 검사를 따로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에는 평균적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 이런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연구가 글로벌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임상 실험 단계에서 환자가 가지는 암세포가 어떤 DNA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주를 환자 보고 기다리라고 하면은 말기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크리티컬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모델 개발을 통해서 5분 만에 암 환자의 그 DNA 돌연 변이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 LGAI 연구원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일부 대학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7월에 발표한 엑사원 패스는 이제 그 중에서도 최고 성능을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모든 암 종류에 대해서 한 78%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90%가 넘어가면은 이제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모든 암세포 평균이라 저희가 특정 암에 대해서는 90%를 넘겨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과 실제 임상에 진입하는 준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AI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AI가 자동으로 여러분들 ETF 투자들 많이 해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금융에서 AI가 자동으로 ETF 모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이런 과제들을 한번 도전을 해봤고,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2년 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AI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매달 AI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벤치마크 대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우리가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룹과 함께 AI가 각 종목별로 앞으로 4주 후에 이 종목이 성장할지 또는 떨어질지를 예측을 점수 100점 단위 칙도로 예측을 해주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코멘트로 써주는 AEFS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 보면은 좀 매력적이잖아요. 4주 후에 어떻게 될지를 AI가 예측을 해주니까요. 다만 이게 좀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증권사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도 일반 고객들도 만나보게 되실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얘기는 이제 챗 X1이라고 하는 LG그룹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흔히 보시면 챗GPT처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업로드한 문서나 우리 문서함에 있는 문서들을 웹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종합을 해서 답변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기업 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내가 필요한 SQL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종합적인 레포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내가 명령한 질문이 포괄적이라면은 그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태스크를 수행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LG그룹 국내 임직원 중에 한 75% 이상, 6만 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지난 7월부터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위에 보시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일반인 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 사례들을 LG 그룹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엑사원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B2C, B2B, B2G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는 이런 AI 생태계 확산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모두의 AI라고 하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화됨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 AI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AI를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리고 노동 관점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래왔던 진정한 노동 해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AI가 일을 해주고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AI와 내가 어떻게 잘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협력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디자이너 분들하고도 AI 협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뉴욕 패션위크에서 AI를 통해서 의상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도 했고요. 지금도 이제 곤지암 리조트의 화담채에 가시면은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비주얼 아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사용해 봤을 때 이걸 사용해 보신 디자이너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기존에 생각했던 상상력이나 영감을 받는 한계를 뛰어넘어주고 전반적인 일정을 단축해 주어서 내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에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학습 데이터에 있어서도 저작권이나 개인정보와 같은 수많은 법적 정보가 법적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 개발을 위해서 18가지 법적 그런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학습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내 변호사나 혹은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별로 이 18개 조항을 다 검토를 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용도에 맞게 데이터를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어서 이 작업조차도 이제 엑사원을 활용한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3개의 에이전트가 이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참조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찾아가고 그래서 또 평가하고 그래서 이 평가된 전체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최종 스코어를 산출해 줄 수 있는 넥서스라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LG 그룹 내 활용을 넘어서 지금 외부 기업 기관들과 POC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OC 결과가 정리되고 나면은 내년에는 이제 정식 서비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 개편이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퍼즐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는 LG AI 연구원은 청소년 대상의 LG 디스커버리 랩, 청년 대상의 LG 에이머스, 그리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위한 LG 아카데미 등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문제와 데이터를 직접 체험해 보게 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AI 인재를 만드는 데에도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은 AI 기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나보다 더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의 경쟁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개인만 강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보다 AI를 더 잘 사용하는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나보다 더 AI를 잘 사용하는 국가와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AI 무한 경쟁 시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알고 있던 그런 선입견과 개념을 넘어가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우리는 대응을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책이나 이런 제도 관점에서도 이런 AI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논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